네, 안녕하세요. 판콩남 14화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죠? 오늘이 수요일인데 원래 월요일날 녹음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좀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월요일날 진행을 못하고 화요일날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좀 여행 갔다 온 피로감도 있었고 월요일날 출발 시간보다 2시간 지연 출발을 하는 바람에 화요일날 쉬고 오늘 녹음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일정이 좀 고르지 않아서 좀 변수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날 경기가 3경기밖에 없어서 조금 편파적인 좀 일정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그 전날 뭐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걸 또 선수들 가려내는 일도 꽤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더더욱 저희 팡콩남 방송을 들어주시면 여러모로 유용할 듯 합니다. 네, 그러면은 리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에 남겨주셨던 K시자 정신차려님, 아마 K시자 정신차려님께서 네, 오늘 읽어드릴 리뷰 중에 3개를 남겨주셨는데 저야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올라디포를 트레이드했습니다. 콤보랑 맞트레이드 했습니다. 제 팀에 페이튼과 올라디포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고 올라디포가 손해를 많이 받았죠. 페이튼이 빠진 3경기에서 올라디포는 우리가 알던 스탯을 찍어주더군요. 판콩남님의 조언대로 가치가 상승할 쯤 오퍼를 던지니 바로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스카이스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올라디포를 스타팅으로 올린다는데 저는 그래도 이 친구를 보내니 속이 시원합니다. 한때는 버릴까 고민하던 친구인지라 다시 한번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이트사이드를 매물로 빅네임을 데려올까 고민하는데 하든, 르브론, 듀란트, 웨스트브룩 등등 이런 빅네임이 막 갖고 싶어지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뭐 올라디포 트레이드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쿤보 요즘 잘 하던데 잘 데려오신 것 같네요. 일단 뭐 페이튼 또 지금 보면은 올라디포가 또 다쳐가지고 다시 또 결정하고 페이튼이 다시 또 주전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리그에서 페이튼을 주워왔는데 이제 로테이션이 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디포를 또 트레이드를 해버린 게 또 한번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올라디포를 암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처분하셨는데 이런 선수는 뭐 다른 팀에 가서 미친듯이 잘해도 별로 그렇게 배 아프지가 않아요. 네. 저도 이번 시즌에 루비오를 데려왔다가 정말 제대로 한번 사기 맞고 바로 트레이드를 시켰는데 루비오가 뭐 15어시를 찍어도 별로 배가 안 아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팀은 아예 그냥 크리스폴 데려왔더니 크리스폴 못하고 루비오 데려왔더니 루비오 못해서 아예 그냥 어시스는 그냥 버려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버리고 다른 카테고리를 챙기니까는 루비오가 15어시스트를 찍든 20어시스트를 찍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정신승리하는 능력을 갖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판타지를 하다 보면은 뭐 이것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꽤 유용한 스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화이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에 데려왔는데 화이트사이드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전 안 파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블락 카테고리를 혼자 역전시키는 선수예요. 네. 물론 하든 뭐 르브론, 듀란트, 서브룩도 다 좋은 선수입니다만 스틸이나 블락 같은 좀 유니크한 카테고리를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선수가 몇 없거든요. 근데 화이트사이드가 확실히 야투율도 좋고 자유투도 센터 치고 나쁘지 않은 편이고 또 리바운드 득점 다 더블 기록해주고 심지어 지난주 토요일날 11블럭을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까지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물론 화이트사이드를 매물로 내놓으면은 빅네임을 많이 데려올 수 있죠. 네. 뭐 A급 2명 아니면 A 플러스급 1명 해서 데려올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사이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쓰고 있어서 좀 이 선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뭐 정 팔고 싶으시다면 저는 뭐 웨스트브룩 아니면 르브론 네, 이렇게 2명 잘 카드 맞추셔서 한번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런도킹님 13화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루윌리엄스를 필드에서 주었는데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서 계속 안고 가려 했고 그러다 보니 필드 슬롯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어시도 남는 것 같아서 이시 스미스, 아리자, 맥칼럼,
일리아소바로 트레이드했네요. 스틸만 좀 더 보강 다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시나요? 어, 제가 이거를 조금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루일리엄스 플러스 이시 스미스와 맥칼럼 플러스 일리아소바 트레이드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댓글을 남겼는데 또 다시 댓글을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못 읽었는데 아리자 플러스 이시와 맥칼럼 플러스 일리아소바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아리자와 이시 스미스로 맥칼럼을 데려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점 야투가 보강이 좀 되고 어시스트 스틸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스틸이랑 어시스트 레코드를 지금 제가 세우고 제가 깨는 형국이라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릴라드가 돌아오긴 했지만 맥칼럼이 그래도 쭉 잘해주겠죠. 이렇게 되면 루일은 FA에서 구해오긴 했지만 핫에서 계속 쓰고 가고 일리아소바 슬롯을 FA 슬롯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자문자답을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는데 혼자서 해답을 잘 찾으셔서 저한테 확인을 받으시러 오신 건지 정말 제가 딱 원하는 답을 딱딱딱 명확하게 내려주신 것 같아요. 일리아소바 뭐 지금 또 잘해주고 있어서 조금만 별로다 싶으면 바로 버려도 되고 저는 팀 사정이 급하면 루일리엄스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득점과 자유투면에서 정말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카테고리에서는 좀 약간 서브인 느낌이 많이 강해서 맘먹고 막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스틸을 막 하는 편은 아니고 아무래도 득점에 초점을 맞춘 선수이다 보니까 만약에 어시스트나 스틸이 딸릴 때는 뭐 과감하게 루이를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맥칼럼을 데려오신 건 잘한 거예요. 네. 릴라드와 관계없이 맥칼럼은 고정적으로 해주는 선수고 또 릴라드가 다시 발이 아파서 나가게 되면 또 다시 맥칼럼이 이제 1옵션이 돼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시 스미스도 요즘 필라델피아에서 좋은 스탯을 뽑아내고 있긴 합니다만 맥칼럼도 그에 뒤지지 않는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아리자는 조금 오락가락해서 저라면은 안 썼을 거예요. 아리자를 웬만하면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리자는 잘 트레이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FA 슬롯 하나 늘리는 거에 대해선 정말 좋은 취지의 트레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KC자 정신차려님의 연속 2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콩남님, 아니 판타지 교수님, 인생은 다 제 뜻대로 안 되는 듯합니다. 이거 혹시 소주 한잔 하시고 글 남기신 거 아니죠? 줄부상으로 인해 페이튼을 IR로 보내고 무디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쩌리 3인방, 카스피, 반즈, 랜들 즉 무디아이 플러스 쩌리 3인방으로 해서 고든 까이고 라이언 앤더슨 까이고 매튜스 까이고 레디 까이고 뭐 한 7명 까인 것 같습니다. 원래 트레이드는 까이면서 크는 겁니다. 대부분 이유는 무디아이 때문이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무디아이는 싫어서 버리고 마켓풀을 FA로 애드했습니다. 그래서 2차 트레이드로 쩌리 3인방 중 2명을 묶어서 다시 라이언 앤더슨, 매튜스 등등 한 4명한테 까이더군요. 한 11명한테 까인 거네요. 네. 가루가 된 게 이 기분이라 한 2달은 트레이드 안 하려 합니다. 1대1 트레이드는 정말 힘들군요. 질문인 카스피 랜들, 반즈, 마키프 이 4명 중 1명을 버려야 하는데 누구를 버려야 할까요? 저는 현재 3점과 어시가 부족합니다. 득점 리버 블락은 리그 1위고 반대로 3점은 14명 중 11번째, 어시는 8번째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아, 무슨 교수님. 네, 일단은 제가 그날 바로 리뷰를 남겼었는데 마키프는 지금 피닉스에서 계속 트레이드 매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그냥 피닉스에서 지금 쇼케이스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입지가 불안정한 상태고 그래서 어느 날은 나와서 출전해서 좋은 활약 펼쳐주고 어느 날은 갑자기 안 뛰고 그래서 좀 그 유저분들의 그 계획에서 어긋날 수 있는 행동을 펼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키프가 트레이드 되지 않는 한 데려가지 않는 게 일단은 속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선수가 25득점 8리바운드를 하더라도 다음 경기에서 안 나오면은 이건 또 어마어마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외에 뭐 반즈 랜들도 그렇게 팀에서 주요 옵션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활약상이 미미한 것도 있고 카스피는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야투율 보니까 50%가 넘더라고요. 네. 전체 야투율이요. 네. 3점 슛도 1개 이상 꾸준히 넣어주고 있고
또 출전 시간도 20분대 중반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이래저래 다시 세크라멘토에서 조각이 될 것 같은, 이미 조각이 되었죠. 네. 좀 더 이제 큰 파일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라인업을 보면은 득점, 리바운드, 블락 1위면은 빅맨 중심의 라인업이겠네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빅맨급이면은 무디아이를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답글로 드라기치를 추천해 드렸었는데 지금 드라기치가 또 지금 일주일 아웃이라고 했는데 또 당분간 또 결장 예정이라고 해서 IR 슬롯으로 넣어놓기 딱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트레이드 카드로도 상대팀에서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에 따라 잘 팔릴 것 같은데 어차피 부상으로 못 쓰는 선수니까 당장 쓸 수 있는 선수를 주면은 분명히 오케이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IR에 넣어두고 다시 FA로 누구 한 명을 데려오면 되니까 드라기치가 마이애미에서 지난 시즌에 비하면 좀 별로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클래스는 있는 선수니까 적어도 무디아이보단 잘할 거예요. 네. 무디아이보단 잘할 거라 믿습니다. 일단 턴오버가 없고 야투율이 좋고 해서 3점슛도 괜찮고 그래서 드라기치 추천해 드렸었고 이제 17일 날 제가 여행을 떠난 날이었군. 여행 중이었군요. 케이시아 정신차려님, 저희 리그는 14인 리그입니다. 제 로스터는 앤서니 데이비스, 화이트사이드, 하워드, 위긴스, 나이트, 맥칼럼, 이시 스미스, 페이튼, 랜들, 카스피, 반지, 쿤보입니다. 원래는 쿤보 대신 올라데이프였으나 트레이드로 바꿨고 이 로스터로 FA 영입 없이 한 3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약점이 드러나더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바와 블럭은 1위입니다. 득점도 문제없고요. 문제는 3점과 어시입니다. 다른 분들은 버릴 게 없는 로스터라지만 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리저리 트레이드 해보려고 해도 잘 안돼서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도 질문했지만 반즈, 카스피, 랜들 여기서 한 명을 버리려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미친 척하고 도널드 슬로원을 위해 카스피를 버렸습니다. 아쉽네요. 3점슛 2개와 11, 7을 찍어주는 좋은 주전인데 그래도 도박이라 생각하고 버리고 슬로원을 영입했습니다. 이유는 카스피는 컬리스테인 복귀와 벨리넬리가 잘하면서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생각을 했지만 이시 스미스를 FA로 데려오면서 대박친 그 예전 좋은 기억이 있어 미친 척 했습니다. 평가 부탁드립니다. 미친 척이라는 단어를 한 3-4번 쓰신 것 같은데 미친 행동인 거를 본인도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카스피가 지금 스몰 포워드가 부족한 팀에서는 분명히 채갈 텐데 그러니까 예전 챈들러 파스디스 보는 느낌? 네. 챈들러 파스디스가 휴스턴에서 이제 마지막 시즌 마지막 시즌 말고 그 전 시즌 한 2시즌 정도 일했었거든요. 3점 2개 넣어주고 한 11, 7 기록해주는 선수였는데 글쎄요 뭐 로스터를 로스터를 전부 다 공개를 해주셨는데 답글 남긴 거 말고 지금 딱 보니까는 파워포워드 자리와 스몰포워드 자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콤보와 위긴스로 잘 메우긴 했다만 그러니까 정통 4번 3번이 없는 느낌이에요. 앤서니 데이비스나 화이트사이드는 4번 5번인데 뭐 주로 5번 쪽에 가까운 선수고 하워드는 5번, 위긴스는 2, 3번 왔다 갔다 하는 선수고 나이트 1, 2번, 맥칼럼 1, 2번, 이시 스미스 1, 2번, 페이튼 1번, 랜들 4번, 카스피 3, 4번, 반지 3, 4번, 콤보 3, 4번. 2, 3번인가요? 3, 4번인가요? 어쨌든 멀티 포지션은 괜찮은데 그리고 좀 쩌리 트레이드를 노려보시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상대팀 입장에서도 좀 구미가 당길 만한 선수가 나와야지 이 폭탄들을 안고 가더라도 이 괜찮은 선수를 데려가겠다는 의지가 생기는데 너무 그 쩌리들만 어떻게 엮어가지고 트레이드를 하려다 보니까는 상대팀이 그 오퍼를 읽었을 때 이 유저는 나에게 쓰레기 더미를 안겨주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누가 됐든 그냥 무조건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미끼 같은 선수를 한 명 던져줘야지 좀 트레이드가 원활하게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좀 뭐 처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구미가 당길 만한 선수를 여기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요즘 하워드가 좀 굉장히 핫해졌고
나이트도 지금 피닉스에서 슛소 선수가 많이 없어져서 물론 지금 좀 스탯이 오락가락 하긴 합니다만 일단 슛 기회를 많이 보장받는 것 자체가 좀 상대팀 입장에서도 구미가 땡길 수 있고 또 이시 스미스도 뭐 어시스트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뽑아주는 선수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네 그러니까 퍼주는 트레이드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안 내주는 트레이드는 하고 싶어도 성사가 안 돼서 그 중간 지점에서 잘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린 것 같네요. KCC와 정신차려님한테 지금 이렇게 좀 보수적인 트레이드를 하시는 거 보아하니 일단 그 리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 하나가 그 팀을 나가게 되더라도 이 팀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명에다가 폭탄 2명을 설치해서 팔아버리는 게 좀 더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 팀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읽어주는 시간에 좀 버닝을 했네요. 네,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이제 후반기 첫 주였죠. 좀 재밌게 흘러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리그 1에서는 하위권 다툼이었고 리그 2에서는 상위권 다툼이 전개됐었습니다. 일단 리그 1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상대팀의 정말 특출난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팀이 저희 리그에서 가장 트레이드를 많이 한 팀이었습니다. 일단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는 전부 다 팔려 나갔고요. 저희 리그가 트레이드 제한을 20번을 걸어놨는데 지금 이제 후반기 조금 지났는데 지금 트레이드를 19번 했습니다. 딱 한 번 남았는데 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트레이드를 엄청나게 진행하신 건지 조금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는 좀 트레이드를 안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트레이드를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돌변한 건지 갑자기 마구잡이로 마구 트레이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데려온 선수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하도 많이 진행을 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좀 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는 본인이 처음에 그 구상하셨던 컨셉과 전혀 다른 팀이 되어버렸고 좀 약간 꼬일 대로 꼬여버린 느낌이었지만 최근에 있던 트레이드들이 꽤 성공이 되어서 많이 전력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저희 팀은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에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주였나요? 어쨌든 네. 그 드루먼드를 팔고 화이트사이드와 앤서니 타운스를 데려오는 골자로 해서 4대4 트레이드를 진행했던 게 정말 제대로 들어맞은 한 주였습니다. 일단 6승 3패를 기록했는데 마지막 날에 승부가 확 뒤집혔습니다. 저희 팀은 6명 정도가 출전을 했고 상대팀은 2명이 출전했는데 그게 있었어요. 상대팀이 FA 영입을 주 초반 월요일에 3장을 다 써버린 거예요. 네, 사재기를 한 거죠. 일종의 선수 사재기를 해놓고 이제 쭉 갔는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사재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토요일 접전 상황에서 3명을 다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봐가면서 일정 유리한 대로 쓰고 아니면 좋은 선수가 남아있으면 또 좋은 선수를 쓰고 카테고리가 부족해서 정말 그 카테고리 하나만을 바라고 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좀 주시를 하고 일단 지켜봤는데 토요일까지만 봤을 때는 저희 팀이 밀리는 양상이었지만 일요일에 저희 팀의 선수들이 많은 걸 보고 토요일까지 조금 밀려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토요일까지 최대한 그 접전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일요일날 다 뒤집어 버리면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한 주를 임했더니 좋은 모습으로 보답을 해줬습니다. 저희 팀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일요일날 조지일과 패트릭 베벌리 선수가 둘 다 출전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토요일 성적이 결국 마지막 성적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팀은 오히려 일요일에 더욱더 분발을 해서 여러 카테고리를 뒤집었었는데요. 어시스트를 저희 팀이 이기고 어시스트는 저는 애초에 포기했던 팀이었거든요. 저희 팀은 또 블락도 역전했고 득점까지 역전에 성공하면서 6승 3패로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블락이
블락을 역전시키는데 정말 극적이었던 게 화이트사이드가 토요일날 11블럭 기록하면서 이게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11블럭이요. 네, 11블럭. 저희 팀이 이번 주에 블락을 37개 기록했는데 그 중에 11개를 하루에 화이트사이드가 혼자서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고베어가 10개를 기록했고 화이트사이드가 18개를 기록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28개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저희 팀이 그 주 블락 1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개인적으로는 고베어와 화이트사이드 들어오면서 이제 블락은 걱정 없겠다 싶더라고요. 또 타운스까지도 블락 그게 있어서 충분히 이제 블락에서는 먹고 들어가겠다. 아니 1승 8패 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어쨌든 이번 주는 좀 FA 사재기를 해서 조금 상대팀이 어그러진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운이 좀 좋았죠. 네, 뭐 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도 좋았고, 네, 반면 리그2에서는 1위 팀과 맞붙었는데 1위 팀이 꽤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그 포지션 밸런스가 딱딱딱 제대로 잘 맞아서 함부로 트레이드를 하기도 어렵고 또 내주고 싶은 선수도 별로 없을 뿐더러 데려오고 싶은 선수도 마땅히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센 팀이었습니다. 실제로 1위하고 경기 차이도 한 10경기 이상 차이가 나서 이제 좀 약간 독주체대를 갖추고 달려가는 팀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임했었는데 여기 이 매치는 이것도 마지막 날에 갈렸어요. 마지막에 한 선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경기가 확 뒤집혔는데 폴 조지가 지난주 일요일에 복귀를 하면서 이 선수로 인해서 한 2승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저희 팀에서 2승 3승 정도가 날라갔는데 폴 조지가 마지막 날에 출전을 해서 19득점 3리바운드 5어시스트 3스틸 3점슛 3개를 기록했는데 19득점과 3점슛 3개로 인해서 득점과 3점슛이 그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2패를 기록하고 결국에는 3승 6패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리그2도 한번 휘청해가지고 하위권에 머물다가 다시 멱살 잡고 끌어올려서 2위까지 만들어놨는데 좀 1위 팀을 만나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다면 한번 1위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쉽게도 실패하면서 1위 탈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확실한 2위를 노리는 게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폴 조지의 복귀가 아무래도 좀 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밉게 느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선수들은 꽤 괜찮았어요, 나름.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업탑 3, 다운탑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탑 3와 다운탑 3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탑 3로 첫 번째로 뽑아온 선수는 드와이트 하워드입니다. 사실 드와이트 하워드는 제가 정말 코비급으로 극딜을 했던 선수입니다. 무릎과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 능력이 감퇴하고 아직 그 예전 명성을 잊지 못해서 좀 찡찡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좀 디스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건지 하워드가 각성을 하고 최근 한 10몇 경기 연속으로 더블 더블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시즌 초반에는 무릎 상태가 안 좋았는지 블락도 잘 안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한 5경기 연속으로 블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저께 경기에는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물론 연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36득점 26리바운드라는 정말 전성기 시절의 포스를 보여주는 하워드였습니다. 사실 뭐 하워드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확실히 다시 그 센터 주전 센터로서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그래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 선수가 언제 또 다시 퍼질지 잘 모르겠고 또 어쨌든 하워드를 데리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선수 약점이 자유투였는데 최근에는 정말 자유투도 많이 개선한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워드 하면은 해거 하워드급으로 정말 놀림받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거의 벗어난 정도네요.
왜냐면 디조던과 드루먼드가 하워드 자리를 꿰차고 오히려 더욱더 진화된 핵작전을 쓰게끔 네, 그런 형편없는 자유투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워드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묻히게 되었네요, 확실히. 하워드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 보는 것도 꽤 좋을 듯 싶습니다. 센터가 정말 급구인거나 센터 포지션을 좀 보강하고 싶은 팀에게 좀 괜찮은 매물을 통해서 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워드의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제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뽑아준 선수는 화이트사이드입니다. 화이트사이드가 1월 초 연말에 조금 주춤 걸어서 유저분들에게 좀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이제 다시 되돌아온 모습입니다. 근데 좀 살펴보면은 마이애미가 지금 부상병동이에요. 네. 보시를 빼면은 그렇게 몸 상태가 좋은 선수가 별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웨이드 지금 잘 뛰다가 최근 한 2경기 계속 쉬었죠. 또 드라기치 지금 종아리 쪽 부상당했는데 일주일 부상을 넘어서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얘기 나왔죠. 또 그 맥로버츠는 지금 뭐 계속 장기 결장 중이고 크리스 앤더슨도 지금 한 5경기 이상 결장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 뭐 멀쩡한 선수는 지금 윈슬로우, 타일러 존슨, 우드레이도 심지어 지금 목 쪽을 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사이드가 이제 어찌됐든 공격 롤도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이애미는 좀 인사이드 위주로의 팀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산이 좀 더 공을 갖게 되는 시간도 더 늘어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전 경기에서 더블을 기록했고 블락에서 11블락을 기록한 1월 15일 덴버전도 있어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을 이때는. 그래서 화이트사이드가 좀 더 폼이 더 올라오고 에이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은 웨이드가 돌아오기 전까지. 네.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뽑아봤고 화이트사이드를 제가 지난주에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블락을 안 찍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찍고 있고 또 리바운드도 지금 최소 11리바운드 기록하고 있고 득점 뭐 슈터치도 보니까 되게 간결했고 자유투도 드러먼드와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좋은 편이고 해서 잘 데려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뽑아온 선수는 쿤보, 안테토쿤보인데 이 선수를 데리고 있는 유저분들이 좀 많이 속을 썩였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생각보다 크지 못한 유망주여서 좀 실망이 있었을 텐데 최근 한 대여섯 경기는 정말 포텐이 터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워낙 아직 젊으니까 아직도 보여줄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선수이기에 그 가능성 하나만 믿고 그냥 지켜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미러키가 이 선수를 위해서 좀 교통정리를 해주면은 이 선수가 크는데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12일 시카고전에 29득점 10리바운드, 워싱턴전 19득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 15일 애틀랜타전 28득점 16리바운드 3블락, 16일 샬럿전 14득점 11리바운드 3블락. 네, 정말 이곳저곳 온갖 카테고리에서 전부 다 매어나 스탯을 기록해주고 있고 또 야투나 자유투도 괜찮은 편이어서 역시나 하워드와 비슷하게 아테토쿤보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는 게 좋은 자원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데리고 계신 분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탑 3도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제임스 하든입니다. 뭐 못한 건 아닙니다만 좀 제임스 하든의 기대치에 걸맞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뽑아왔습니다. 뭐 득점은 뭐 20점대를 기록했지만 클리블랜드전에서 11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야투율도 10개 던져서 2개 넣는 등 3점슛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고 그래서 좀 휴스턴의 1옵션인데 1옵션답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있어서 한번 뽑아왔고 그래도 제임스 하든이죠. 네, 써야죠 무조건.
뭐 자유투 신공도 있고 어시스트 뽑아내는 능력도 있고 한데 이번 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여줘서 모아왔고, 두 번째는 에릭 고든. 에릭 고든은 지금 뉴올리언스의 타이리그 반스 선수의 무릎 문제가 다시 부상을 하면서 이제 에릭 고든 선수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에릭 고든 선수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손가락 부상이었는데 또 하필 또 오른손이다 보니까 이 선수의 슈팅 컨디션이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모르겠네요. 아직 정확한 그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한 몇 경기 정도. 네, 이번 주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래서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한 10득점, 2리바운드, 2어시스트밖에 기록하지 못해서 뽑아왔는데 그래도 에릭 고든 이번 시즌 정말 잘해주고 있죠. 예상에 비하면. 맨날 부상당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언제 아웃될지 모르는 선수여서 항상 불안했었고, 야툴도 슈터인 걸 감안해도 조금 좋지 않아서 항상 그 뒤로 밀려나고 그랬었는데, 이번 시즌은 거의 전 경기를 출전을 하면서 슈터로서의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좀 이제 결장하는 경기가 생기면 돌아오고 나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좀 상황이 맞물려서 뽑게 됐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로티치. 그래도 위에 두 선수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미로티치는 정말 좀 기대치에 비해 정말 못 크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선수는 근데 이제 좀 타지 깁슨이라든지 노아 같은 선수가 좀 빠져나가면은 좀 더 기회를 많이 얻을 텐데 아직 그 교통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시즌 초반에 비하면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는 좀 FA로 한번 내리는 것도 뭐 좋을 듯 싶습니다. 너무 퐁당퐁당하는 게임이 많아가지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퐁당퐁당 스탯을 찍어주는 선수는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그냥 버립니다. 저는 뭐 잘 하든 말든, 아니면 트레이드 카드로 쓰던지요. 트레이드 카드 정말 낮은 선수를 데려올 급의 카드를 제시해서 트레이드를 시켜버리는 선수여서, 지난주에도 2득점한 경기가 있었고 7득점한 경기가 있어서 제일 잘했던 경기가 17득점 5리바운드. 네. 뭐 그렇다고 3점슛이 그렇게 폭발적인 것도 아니고 1.8개를 넣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네. 야투율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해서 좀 안정적인 팀을 원하신다면 미로티치는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픽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선수를 추천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좀 더 도움이 되라고 일요일날 3경기밖에 없어서 조금 그 상대에 따라서 일정이 정말 밀릴 수도 있어요. 저희 팀은 한 2경기 나오는데 상대팀에 그 6개 팀 선수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한 상대팀은 6경기, 7경기면은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번에는 3명만 뽑아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팀별로 좀 데려갈 만한 선수들을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24일 일요일 경기는 총 3경기인데 오클라호마 시티 대 브루클린, 그리고 댈러스 대 휴스턴, 그리고 클리퍼스 대 토론토 경기가 있습니다. 이 6개 팀 중에서 FA에 남아있을 만한 선수들을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브루클린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도널드 슬로원, 셰인 라킨, 보얀 보그다노비치, 이 세 선수가 FA에서 좀 그래도 보유율이 높은 선수로 나와 있는데, 사실 슬로원은 조금 어시스트가 필요한 팀에선 이미 채갔을 수도 있어요. 네. 좀 스탯을 잘 뽑아내는 선수이다 보니까 어시스트도 그렇고 좀 득점도 터지면은 한 15득점 이상 할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남아있으면 한번 데려가셔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고 또 보얀도 그 제러잭이 부상당하고 나서 좀 주전으로 올라서나 했더니 조존슨이 각성을 해버려가지고 다시 또 벤치로 밀려났는데,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라키는 뭐 정말 선수가 남아있지 않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댈러스에는 드와이트 포엘, 자벨 맥기, JJ 바레아, 레이먼드 펠튼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포엘은 드와이트 포엘과 맥기, 바레아, 펠튼의 공통점은 댈러스의 주전들이 휴식을 취할 때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만약에 일요일날 댈러스 대 휴스턴이면 아마 감비지는 절대 안 나오겠네요. 네, 무조건 주전 라인업들이 나오겠네요. 왜냐면은 그 텍사스 라이벌이니까요. 일단 뭐 그렇다면은 가비지 타임 말고 좀 백업으로 생각을 해서 데려갈 만한 선수를 뽑아드리자면 뭐 바레아 맥기 정도? 네, 포엘은 좀 주전들 휴식할 때 더블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맥기도 그렇고 네, 펠트는 좀 많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휴스턴은 클린트 카펠라, 테런스 존스, 마커스 손튼, 제이슨 테리가 있는데 휴스턴 대 댈러스면은 카펠라, 네, 카펠라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더블 더블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7득점 7리바운드 한 1블락 정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트랜스 존스와 나머지 세 선수, 총 세 선수는 좀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따져보고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손튼 선수가 터지면은 괜찮게 터지거든요. 이 세 선수 중에는 그나마 손튼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왜 얘기 안 하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는 주전 비주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서 굳이 그 FA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데려갈 만한 선수가 스티븐 아담스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븐 아담스도 센터가 부족한 팀에서는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채가는 유저들이 많아서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퍼스에는 자말 크로포드, 오스틴 리버스, 콜 알드리치가 있는데 자말 크로포드도 아마 최근에 그 그리핀 부상으로 인해서 좀 출전 시간이 많아지고 슛 기회가 많아져서 좀 많이 채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스틴 리버스와 코라 알드리치를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그리핀이 이번 주에 복귀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알드리치도 사실상 아마 못 뛸 것 같고 오스틴 리버스 정도? 네, 근데 오스틴 리버스도 지금 저 세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토가 남았는데 토론토에 좀 괜찮은 선수들이 좀 있네요. 루이스 스콜라, 테런스 존스, 또 패트릭 패터슨이 있는데 스콜라도 괜찮고 테런스 로스도 괜찮습니다. 그 기대치를 낮춰야 될 대신 FA에서 데려올 만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추시고 데려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딱 한 경기 쓰고 버릴 생각으로 쓰신다면 충분할 듯 합니다. 스콜라 로스. 네. 네, 이렇게 다 알아봤고 오늘은 조금 부상자 소식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차질 없이 월요일에 다시 방송을 하는 걸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마무리가 급했나요? 감사합니다.